백옥 같은 피부에 어려 보이는 얼굴. 누구나 꿈꾸는 로망일 텐데요. 이천이 닮고 싶어요. 조승우요. 한지민? 손예진? 왜 그들을 닮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고 그리고 예쁘잖아요. 예쁘고 항상 소녀같이 나오잖아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동안. 동안이란 무엇일까요? 크게 보자면 웰빙 문화의 학습 능력으로 인하여 그 여성들이 이뻐지려고 젊게 보이려고 하는 건강한 의미가 확대된 개념을 들 수가 있고요. 당신의 주름진 얼굴을 버리고 생기 있는 동안 얼굴로 돌아가는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자신의 나이보다 젊고 활력 있게 산다는 건 정말 건강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젊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 비결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건 바로요.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요. 네. 미래를 준비하고 또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는 그런 것인데요.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은 흘러가는 세월에 외모를 맡기는 게 또 아니고 외모를 스스로 가꾸는 것이 나이보다 더 젊어지기 위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죠. 나이보다 젊게 사는 법,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이 시간은 말이죠. 젊게 사는 법, 엔타이 에이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성형외과 전문의 문혜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젊게 사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보면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젊어 보이는데 의학적으로 실제로 어려 보이는 동안 얼굴에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게? 얼굴에 물론 이제 주름이 없어야 되겠고요. 또한 얼굴 자체가 동그란 라인을 형성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깊은 페임이나 굴곡이 없이 볼륨감 있는 입체감 있는 실루엣을 이루고 있으면서 볼륨 있는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동안 얼굴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피부 탄력까지 있다 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즘 어려 보이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 점점 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몇 년 전에 비해서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요즘에는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졸업 선물로 쌍꺼풀 수술을 해주는 부모님 생긴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전엔 수술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수술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는데 이제 정말 수술 사실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그런 분위기로 달라지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인식이 아주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코도 세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또 턱도 깎고 그런 분들이 아주 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주사 이런 걸로 대체하는 그런 시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네, 요즘은 여성분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비교적 회복 기간이 빠른 수술을 또 선호하시고 또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술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뿌띠 성형인데요. 뿌띠 성형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낮은 코를 좀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무턱이신 분들의 턱의 볼륨을 증가시켜주거나 그리고 이제 눈가 주름, 이마 주름을 간단하게 펼 수 있는 보톡스 시술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후배 연예인들 만나면요. 한 2, 3일 전과 달리 어딘가 좀 모르게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물어봐도요. 주사 한 방 맞았다고 그냥 씩 웃고 마니까 짧은 시간 내에 소리 없이 예뻐지고 젊어지는 비결 저 역시도 궁금했는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20대) 직장인 한수연 씨. 그녀는 나이 많아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어 병원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 눈빛이 꺼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지금 20대 후반인데요. 제 나이보다 한 서너 살은 더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빛이 좀 밝아지고 소위 말하는 애교살이라고나 할까? 그런 걸 요즘에 많이들 한다고 해서. 눈아래가 움푹 패인 것보다는 도톰할 때 어려 보이기 마련. 이곳을 볼륨 있게 만들기 위해 필러를 넣는다고 하던데. 꺼진 부위, 팔자주름이라든지 우리가 이마주름 이렇게 꺼져 있는 주름 부위를 채워서 주름을 없애는 거를 사용하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눈빛 애교나 입술처럼 얇고 볼륨이 없는 부위에 필러를 채워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두툼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톡스와 같이 주사 한 방으로 성형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필러는
깊은 주름이나 푹 꺼진 이마, 그리고 볼을 볼륨 있게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한다. 그럼 볼륨 있는 얼굴은 왜 어려 보이는 것일까? 볼륨감 있고 자연스러운 곡선미를 가지는 그런 안면부 윤곽을 동안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젊은 층이 늘어남으로써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입원하지 않고서도 단 몇 분 만에 볼륨 있는 얼굴을 갖게 된 수연 씨. 하지만 무조건 필러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필러의 효과 자체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이러한 시술은 아닙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짧게는 6개월, 또 길게는 기껏해야 한 1, 2년에 걸쳐 자주 재주입해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얼굴 전체에 우리가 필러 시술을 하게 된다면 그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런 것이 대표적인 필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마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어요? 해가 지나면서 살이 빠져 나이 들어 보여 고민이라는 30대 초반 김성희 씨.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요. 좀 어려 보이고 싶고, 그리고 또 동안 성형을 해보고 싶었고요. 김성희 씨는 납작한 이마와 푹 꺼진 볼을 볼륨 있게 만들고 싶어 병원 문을 두드렸다. 그녀가 이번에 받게 될 시술은 자가지방 이식술. 자기 남아있는 복부나 엉덩이에 있는 일부 지방을 채취를 해서, 미세하게 채취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 얼굴이나 다른 부위에 주사하기에 적합하게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해요. 그 준비를 한 것을 볼륨을 이렇게 줄 목적으로 이 볼륨감을 준다면 굉장히 어려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랫배나 허벅지에서 채취한 지방을 푹 꺼진 눈꺼풀이나 뺨, 이마 등의 부위에 주사해 얼굴을 볼륨 있게 만드는 자가지방 이식술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한 번 채취한 지방을 냉동 보관해 2차, 3차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이 들어 보이는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사각턱. 같은 나이라고 해도 사각턱인 사람은 더욱 나이 들어 보인다. 이때 얼굴에 칼을 대지 않고서 갸름한 턱선을 가질 수 있는 고주파 사각턱술이 사용된다. 턱 근육에 고주파의 열을 전달해 근육의 크기를 줄이는 이 방법은 굳이 입원까지 하지 않고서도 갸름한 턱선을 가질 수 있다. 젊어지는 방법 참 다양하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흔히들 하시는 시술 중에 하나로 상안검과 하안검 성형술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름살 제거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술 예외 필러나 보톡스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교정도 가능합니다. 어려 보이고 싶은 욕망은 20, 30대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40, 50대 주부들 역시 처진 눈꺼풀 때문에 성형외과를 자주 방문하는데, 눈가 주위에 주름이 나이 들면서 가장 눈에 띄죠. 주름이 생기면 좀 피곤하고 우울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잔주름 때문에 이제 신경 쓰이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성형외과 전문의가 일부 피부를 절제하고 또 눈밑 지방을 재배치해서 보다 밝고 좀 환한 인상으로 바뀌는 방법이 이제 하안검, 상안검 수술입니다. 동안의 비결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스스로 가꿀 때 진정한 동안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성형수술, 이거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 30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이 깊게 패인 주름 이런 거 역시도 주사 한 방으로 금세 달라질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이 필러는 말이죠, 몇 년 전에 한창 유행했던 보톡스와 비슷한 것 같은데, 필러와 보톡스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점이 다른 거죠?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네. 필러와 보톡스에 대해서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거나 인상을 쓰거나 웃을 때 생기는 그런 동적인 주름에, 네.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주름에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필러는 우리가 이제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고 있을 때도 있는 팔자 주름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깊게 새겨져 있는 이마 주름, 이런 거에 사용됩니다. 그 필러들이 사실 피부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인체에 들어가는 성분이만큼 그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물질들이 그 필러에 사용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필러의 성분은 매우 다양합니다.
콜라겐, 히알루론산,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분자 구조라든지 그리고 분자의 크기 그거에 따라 또 지속력의 차이가 있어서 매우 여러 가지 쓰임새로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좀 사용되고 있는 것은 히알루론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필러들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우리 인체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인체에 주입되더라도 안전하게 자연 분해되어 흡수되므로 그 안정성에 있어서는 필러 자체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안심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물론 다른 필러들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부위에 또 적절한 양을 시술 받으신다고 하면 안정성에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필러들의 안정성은 확보가 됐지만요. 저희가 어떤 부작용을 우려해 볼 수 있을까요? 흔하게 나타난다고 이제 부작용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것들로는 이제 시술을 받으시기 때문에 멍이 든다거나 아니면 조금의 약간의 붓기 그리고 불금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한 2, 3일 후에 사라지지만요. 이제 좀 시술을 너무 좀 잘못 받으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로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좀 표면적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정말 나타나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 괴사의 위험성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그 뉴스를 보면 말이죠. 무리하게 성형 수술을 강행해가지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이야기가 간혹 나오는데 성형 수술 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분명히 또 어떤 점을 주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에 있어서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부작용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분들과의 충분한 상담과 진찰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도 오실 때 나 한번 해볼까? 그런 이제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정말 고민하고 계셨던 부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교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시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으신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그걸 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런 거네요. 가장 이제 난감한 게 김희선처럼 해주세요. 이런 거. 오늘 황신혜처럼 저 하고 싶은데 이런 손님들 가장 난감하겠네요. 어쨌든 요 수술만 하면 나도 어떤 연예인처럼 예뻐 보일 것이다, 어려 보일 것이다라는 이런 무조건적인 맹신보다는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젊게 사는 비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비법을 정혜진의 특급 정보에서 알려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네, 나이보다 젊게 사는 비결 궁금하시죠? 네, 그 비결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숨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젊게 사는 비결 그 첫 번째는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소식을 하게 되면 음식을 소화할 때 발생하는 유해산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네, 젊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럼 물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면 팽팽하던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거칠어져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이 물로 젊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몇 시에 주무십니까? 젊게 살기 위해선 밤 12시 이전에 주무셔야 하는데요. 노화 억제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은 자정 이전에 분비되기 때문에 일찍 주무시는 것이 건강은 물론 젊음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네,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죠. 스트레스 역시 노화를 빨리 불러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최선의 방법은 스트레스를 즐기는 것입니다. 네, 좋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나쁜 일은 빨리 잊어 쿨하게 사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젊게 사는 방법 그리 어렵지 않죠? 네, 생활 속 작은 변화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젊고 상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젊어지는 행동 방침 바로 지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건강비법 대공개 시간에는요, 생활 속에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수많은 학자들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운동은 전혀 안 하고 사실 생활 습관만 바꾼다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진 않겠죠? 네, 물론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것도 큰 도움은 되겠지만 네. 운동을 같이 병행하신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동을 하시면 결국에는 땀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피부에 어떤 노폐물 같은 것들이 배출이 돼서 피부의 탄력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신체적으로는 어떤 근력을 키워서 관절의 노화라든지 골다공증을 예방해 줄 수 있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기억력 향상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안감 해소 등이 돼서 삶의 질을 형성시켜 주기 때문에 노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운동 말고도 뭐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또 쉬운 또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그 방법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뭐 화면 저희도 준비했거든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다는데요. 요새는 어려 보인단 말이 좋은 것 같아요. 동안에 대한 소리 많이 듣고 싶죠. 귀엽다? 네, 어려 보인다. 저 몇 살처럼? 시민 100명에게 물어본 결과 1위는 바로 나이에 비해 동안이다, 어려 보인다고. 바로 동안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동안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타고나서 뭐 김연아 씨나 김태희 씨처럼 이쁜 얼굴도 있겠지만 윤곽이 강하고 볼이 들어가 있고 너무 강해 보이는 얼굴일 때는 뭐 지방 이식이나 아까처럼 필러나 수술을 통해서 그런 동안스러운 얼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얼굴에서 나이의 흔적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생활시대 동안의 비결 지금 시작합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서울의 한 수병원. 도대체 무슨 일로 여기에 모여있는 것일까요? 요즘 웃을 일이 없다고들 하시는데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아이처럼 맑게 웃는 웃음클럽입니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웃음요가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긍정적이고 행복감이 증진되는 과학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저와 같이 한번 웃어보실까요? 한 번 울면 1년 늙고 한 번 웃으면 1년 젊어진다는 말이 있죠. 웃으며 젊어지기 위해 모였다는 이분들의 나이가 궁금해졌는데요. 몇 살로 보이세요? 30대 후반이요? 40대 중반이에요. 아니 정말이요? 저 초중고 다 있거든요. 중3, 고3, 초등학교 5학년 엄마입니다. 30대라고 해도 믿을 정윤주 씨. 정 씨는 자신의 동안 비결이 웃음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웃음이 정말 동안으로 가는 지름길일까요? 예, 우리가 이제 많이 웃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엔돌핀 호르몬이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엔돌핀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고 피부를 좀 팽팽하게 해주기 때문에 좀 젊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게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졸이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티졸이 증가되게 되면은 피부 좀 거칠어지고 얼굴에 주름 좀 패이게 돼서 좀 늙게 보이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웃음은 신진대사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주름이 생길까봐 웃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된 듯 싶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왔는데 되게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고요.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즐거워요. 그냥 좋잖아요. 웃을 일과 슬플 일 있으면 선택하려면 웃는 게 좋잖아요.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이 에너지를 모든 곳곳에 전하고 싶습니다. 많이 웃고 삽시다. 웃으며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동안으로 가는 또 다른 지름길, 생체 나이를 줄여라. 생체 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근육의 양이라든가 호르몬의 분비 정도 또는 그 내부 장기의 기능 정도를 이제 숫자로 표시해서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될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노화가 그만큼 진행되고 체형이 변화되기 때문에 노화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미국의 명의로 꼽히는 마이클 로진 박사는 임상 연구와 의학 통계를 바탕으로 생체 나이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냈는데요. 술을 적당히 마시고 담배를 끊고 혈압은 낮게 유지하고 예방주사를 제때 맞으면 젊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동안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2, 3.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했던가요? 이제 노력 앞에 장사 없다고 바뀌어도 될 듯 싶은데요. 오늘부터는 많이 웃으세요. 젊게 사는 방법 바로 웃음에 있었네요. 야, 다 우리 한번 같이 웃어볼까요?
자, 한 번 웃을 때마다 세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엔돌핀이 분비가 돼서 말이죠. 젊어진다니까 오늘부터라도 많이 좀 웃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웃음이 막 나오네요. 아, 저도 나이보다 좀 젊게 살고 오늘 사실 네. 의상도 좀 신경을 썼고요. 네. 저 늘 웃고 다니지 않나요? 오늘 의상 보니까 이렇게 웃음이 나오네요. 네. 마구 젊어지네요. 네. 좋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세요? 네. 15초간 크게 웃으면 네. 수명이 이틀 정도 연장되고요. 네. 또 1분간 계속 웃으면 10분간 빠르게 걷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요. 와. 웃음에도 정말 다이어트 효과가 숨어 있었네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웃게 되면요, 평상시 우리 근육에 몸에 있는 근육 중에서 총 231개의 근육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산소 소모량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심박동수가 증가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써 열량 소모가 증가하게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평소보다 웃을 때 약 20% 정도의 열량 소모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연구팀에 의하면 또한 우리가 한 약 20분 정도 웃는 것은 10분 정도 이렇게 배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하니 크게 웃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참. 저도 좀 이렇게 많이 웃어서 좀 나머지 뱃살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24시간 웃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없애려면. 네, 이렇게 웃음 속에 숨겨진 네. 과학이 사실 밝혀지면서 요즘 많은 병원에서 또 웃음 치료를 또 병행한다고 그렇죠. 네.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꼭 웃음 치료가 아니더라도 성형외과 쪽에서도 수술을 받은 후에 정말 긍정적인 생각과 항상 거울 보고 웃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랬을 때 훨씬 회복이나 어떤 재생 능력도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웃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인터페론 감마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저항력을 길러주고 그리고 세포 증식을 촉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바이오리듬이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증가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기 때문에 만성 성인병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성 질환 그리고 이제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질환의 치료에 웃음 가정 치료가 많은 병원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보다 젊게, 보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신나게 웃다 보면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신념은 젊어지고 활기차 보일 것입니다. 아까 어떻게 웃으셨어요? 하하하하. 그렇게 웃으면 스트레스 받을 옆에 사람이니까 제대로 웃으려면 자, 아유 쌀라야. 자, 여러분도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이 달라질 건 분명하니까 말이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문혜영 원장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많이 웃으세요. 고생하셨어요. 아니,